제 관점에서 지난 5년은 정말 또 역사적인 또 글로벌한 이 금융 투기의 금융 버블의 또 역사적 시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형주 뭐 막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 회사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되게 거북해 하실 분들도 있지만, 그냥 굉장히 빈수레가 요란한 투자가 너무 잘 먹혔던 시기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지난 특히 한 1, 2년 전만 해도 이 버블 심리의 절정에 있을 때는 되게 놀라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가치 투자자들 또는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자기 자신을 막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고 방어적인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너무 핍박받는 존재가 돼버려서.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는 좀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토터스 자산운용의 설윤성 대표님과 정통 가치 투자에 대한 얘기를 2부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초 이후 기준으로 그 펀드 하나시잖아요. 그냥 고집스럽게 딱 그냥 1호 펀드 하나, 단일 펀드로 운용을 하고 계신데, 이게 토터스 도레미 1호 펀드? 이게 연초 대비 수익률이 지금 여전히 플러스인 상태란 말이죠. 이게 올해 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게 또 이해하기는 쉬운 게, 그런 방어력이 좋은 종목들을 구성을 해놓으셨으니까 지금 방어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저렴한 주식의 방어력, 안전마진이 두터운 종목의 방어력은 인정을 하지만, 결국 대부분이 또 이 방식을 안 택하시는 이유가, 이게 언제 올라갈까? 그리고 과연 진짜 올라가기는 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시고, 뭐 경험상으로 어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올라간다 결국에는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저 또한 제 아이디어에 너무 매몰되거나, 소위 말해서 제 아이디어의 수호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틀렸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포트폴리오 갈아엎고 다시 뭐 공격수들로 깔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맞아 그러고 싶지 않고, 제가 틀렸으면은 바로 인정하고 싶죠. 왜냐하면은 제가 틀렸는데 그냥 골로 가고 있는데, 제 돈과 고객 돈을 그냥 골로 가면서까지 제 아이디어를 제가 수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행위가 되게 역설적인 것이, 나는 이 가격에 이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우선 호가에 매수를 거는 거고 매도를 거는 거고, 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못 하고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그래도 난 틀릴 수 있어 라는 걸 해야 되는 그런 역설적인 행위가 맞아요.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방어력이 좋았던 거는 저도 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방어력이 좋은 주식을 사야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싼 주식을 사야지 했는데, 싼 주식을 샀는데 어떤 분은 포트폴리오가 저보다 조금 더 빠지셨고, 어떤 분은 저보다 포트폴리오가 덜 빠지셨거나 오르셨고, 그냥 그거의 차이인 건데, 그냥 제가 포트폴리오를 짰던 조합이 그냥 우연히 그냥 지금 마이너스가 아닌 것 뿐이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해도 저희도 뭐 그렇게 큰 플러스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서, 그래서 뭐 저는 내일이라도 갑자기 다음 주부터라도 저희 포트폴리오도 뭐 갑자기 5%씩 10%씩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5%씩 10%씩 빠짐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을래? 라는 게 늘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더 살 수 있니?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나는 내가 갈 길 가는 거야. 근데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로 흔들든 아래로 흔들든 알아서 하고, 아래로 흔들 때 좀 더 사고 위로 흔들 때 조금 더 팔고, 그냥 그것만 하다 보면은 나는 내 길로 가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장은 예를 들면은 시장이 마이너스 20%일 때 저희가 뭐 플러스라고 할 수도 없어요. 0. 몇 프로니까 0%라고 하는 거고, 어떤 장에서는 시장이 이러할 때 똑같은 방법론을 똑같은 비슷한 방법론으로 주식 편성을 해도 어쩔 때는 30% 40% 날 때가 있는 거고, 제가 과거에 저희 수익자님들한테 레터를 보낼 때 우리 방법론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는 그냥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어떤 해는 플러스 30%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 3%다.
마이너스 30%갈 때도 왜냐면 뭐 코로나의 최절정기에 어쩔 수 없는 시장이 상황들이 같이 있죠. 36% 빠졌을 때 저희도 똑같이 36% 빠졌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시장이 36% 빠지고 내 포트폴리오도 36% 빠졌을 때 어떡할래가 중요한 거지. 아 역시 지금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때 들고 있었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어둠의 순간에 다 안 팔 수 있냔 말이죠. 다 안 팔려면 미리 사고가 나기 한참 전에 나 혼자 사고와 문제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더 살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그거를 기반으로 네.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올해를 떠나서 어쨌든 장기 수익률이 좋으신 건 그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방어력이라는 네. 어떤 네. 단어에서 저희가 조금 네. 벗어나 생각하면은 네. 그러면 모든 게 동등하게 오르진 않았겠지만 네. 그래도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네. 그러니까 방어력이란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험한 종목들을 피하려고 해서 나온 반대쪽에 있는 걸 픽했는데 이거가 뭐 진짜 100% 이상 뭐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수익률이 또 견인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한정해서 보면 뭐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어느 경우에 그래도 저평가 주식이 오른다라고 조금은 신뢰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시를 통해서요. 네네. 네. 제가 이게 100% 이상 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어쨌든 그냥 이제 뭐 수익률이 조금 견인했다고 생각하는 종목. 그냥 오히려 과거에 어떤 식으로 투자했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지금 네. 포트폴리오를 말씀 안 드리는 쪽에서 과거 예시에서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펀더멘탈이랑 상황이랑 가격이 너무 달라져서 의미가 없지만 네. 예를 들면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주식시장의 이 천덕꾸러기였던 뭐 일성신약, 네. 뭐 주연테크, 예. 뭐 이런 회사를 예. 보면은 딱 이름만 들어도 이런 느낌이 좀 예. 있는 부분이 있는 이유가 딱 소외가 되게 딱 좋은. 소외가 느껴지는. 예.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 뭐 삼일기업공사 뭐 이런 기업들이 보면은 탄탄하게 예를 들면 삼일기업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 제 분석력이 약할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본인이 하시는 그 도급공사를 그냥 차곡차곡 늘 하시는 입장이셨고 그냥 잉여 현금도 잘 이렇게 이상한 소진 없이 잘 쌓아두셨던 기억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늘 좀 저평가됐었고 또 과거에 제가 느끼기에는 2000년대 중반이나 뭐 2000년대 중후반 경우에는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크게 이제 확 올라갔다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 뭐 시행 위주의 건설사와 같이 사랑받았다가 미움받을 땐 다 같이 내팽겨치는데 시행사는 시행사 나름의 비즈니스 모델상의 다른 리스크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금융회사의 리스크와 되게 흡사한 면이 있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있어서 잘 버는 것 같다가 훅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레버리지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런 거가 하시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그 건설 회사도 같이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발견을 하게 됐고 꾸준히 이렇게 딱딱딱딱 하고 있고 잉여금 굉장히 많은데 주식의 가격은 저 밑에 그냥 뭐 지금 오늘 당장 비즈니스 다 접고 청산하더라도 뭐 그런 류의 기업들 일성신약도 그런 케이스고 일성신약도 주가가 너무 안 오르고 저평가된 상태에서 너무 안 오르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의 내부자들 경영진들 오너 일가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자사주를 매수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으로 맞는 행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저래서 유동성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논리는 특히 유동성과 관련된 시장의 논리는 유동성이라는 것은 좀 순환 논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동성이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까 유동성이 생기고 유동성이 생기니까 주가가 오르고 또 반대로 주가가 빠지니까 유동성이 없어지고 유동성이 없어지니까 주가 빠지고 주가 빠지니까 유동성이 없어지고 그냥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순환 논리에 껴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 순환 논리의 그 사이클에서 그냥 깨져버리면 어느 쪽으로 변동성이 열려 있느냐 아래로 열려 있느냐 위로 열려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면 저는 약간 유동성에 대한 논리를 조금 그거 하긴 하거든요. 물론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또는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의 환매와 같은 이런 제약 기타 등등을 다 고려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변형을 줘야 되겠지만 그냥 투자의 본질로만 가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조금 더 제가 분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평가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가 이제 이익 부분과 그다음에 자산 부분 그리고 시장의 오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저평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뭐 이익이 올라가고 실적이 계속 올라가서 저평가가 해소가 되고 주가가 올랐다는 이제는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지만 그 자산 자체,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는 당신네들이 이 안전마진이라고 얘기하는 그 현금,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 지분, 뭐 자회사 지분, 약간 이런 것들이 방어력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주가에 올라가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종목 포함해가지고 대략 이런 저평가 종목들이 해소되는 거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거나 자산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혹은 그건 어차피 방어적인 부분일 뿐인 거지 뭘로 어떻게 올라갈지는 솔직히 말하면 모른다. 뭐 이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신가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는데 모른다. 잘 모르겠다. 알았으면 나만 알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같이 그냥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나 정도 알 정도면은 시장에서 더 똑똑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다 파악했으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했고 나한테는 기회가 없을 텐데 내가 어떤 쪽으로 방어를 하고 어떤 쪽으로 옵셔널리티를 열어놓느냐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알았으면 그리고 더 대표님도 실전 투자 경험상 더 느끼겠지만 내가 캐탈리스트라고 믿었던 어떻게 보면 투자를 초창기에 시작하셨을 때 이 밸류에이션은 어쩌고 등등등등등 근데 이게 밸류가 언락되는 데의 캐탈리스트는 뭐다라고 끝에 쓰는데 저는 그 캐탈리스트 내가 예상했던 캐탈리스트로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밸류가 없어요? 언락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캐탈리스트를 기다렸다가 반대급부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캐탈리스트가 미리 알면 내가 무슨 기회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그냥 아이돈노 네. 논법으로 가는 게 정답일 수 있다. 네. 제가 사실 이 대목에서 일부에서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던 퍼스트 이글 펀드 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제가 퍼스트 이글 포트폴리오를 되게 오래 봤거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네. 진짜 이게 오를까 과연? 왜냐하면 이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는 하우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봤던 포트폴리오 뭐냐면 일본 주식들이 많았어요. 일본 주식들의 특징이 EV/EBITDA 되게 낮잖아요. 네. 자산 많고 ROE 낮고. 네. 근데 뭔가 자기 분야에서는 B2B, 특히 B2B에서 알려지지 않은 뭐 숨은 고수 네. 이런 회사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센서라든지 뭐 자전거 부품 뭐 그리고 CNC 뭐 칩 뭐 이런 거였는데 정말 주가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일본은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한 몇 년을 들고 버티더라고요. 네. 싼 상태대로. 네. 그런데 갑자기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일본 시장이 좋아지고 약간 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냥 순식간에 몇 배가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그러고는 또 여기가 뭘 많이 갖고 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들고 있었는데 정말 그때 콜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참여자 고객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한물간 주식을 왜 사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오피스도 있고 윈도우 나도 그거 다 알아. 뭐 근데 구글 이런 거 사야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무 비전도 없고 말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상은 다들 막 최고 회사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걱정은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퍼스트 이글이 아베노믹스를 알았을 리도 없고 오피스 365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 방식을 알았을 리도 없어요. 네. 한 번도 그 언급을 한 적이 없거든요. 기대하는 그 총매는 아니었지만 그냥 싸게 들고 버티면서 그냥 그 순간을 맞아서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가 제가 퍼스트 이글 보면서 느낀 소감이었어요. 네.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죠. 네. 정말로 저는 퍼스트 이글에서 잘은 알지 못하지만 존 마리 에베아드 하시는 말씀 가끔 들어보고 지금 CIO인 맷 맥클레넌 하시는 말씀 가끔 들어보면 이분들은 진짜 정통 같이 투자자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비슷한 칼라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립적 사고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오래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법빗은 일관되게 금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꿋꿋하게 그 금을 고집하는 것도 저는 그 상당히 인상적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 때 퍼스트 이글이 크게 안 다치고 넘어갈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좀 뭐
다들 이제 많이 언급하시는 하우스는 아닌데 반가운 마음에 제가 좀 네네.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트폴리오에 보면 오르는 종목은 뭐 크게 고민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총매냐 이거 다 네. 떠나가지고 일단 오르는 종목을 저희가 뭐 팔거나 여러 옵션들이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정말 딱 붙어가지고 안 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늘 이게 밸류 트랩인 것인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이건 언제까지 참아주세요? 저는 그냥 가져가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꾸 주가를 보면 네. 자꾸 못난 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가도 잘 안 보려고 그러고 왜냐면은 자꾸 못난 놈이라고 선입견이 쌓이면 조금 오르면 이제 이때다 하고 나가야지 이러는데 아니 뭐 주가는 주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내가 쳐다보고 있어라는 마음에 덜 하려고 노력하고요. 처음에 살 때도 이거 영원히 들고 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매년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를 뭐 매일 백지 상태에서 언더라이팅을 다시 한다. 1년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성 언더라이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머릿속에서 해버렸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주식 30개, 40개 안에 들어? 그럼 들고 가지 뭐. 근데 여기에 매몰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내 참을성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나서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몰빵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동일 가중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왜냐면은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좀 겸허함에서 좀 집중 투자를 안 하고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참 신기하네. 저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다 현금화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도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짤 것인가, 이 종목을 다시 이 가격에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최대한 저도 확증편향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도 이 기준에서는 다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이 분명하다면 네. 제일 싼 종목, 제일 소외된 종목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근데 늘 사실 주가에 함몰되거나 미스터 마켓에 영향을 받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예, 뭐 함을 자꾸 흔드니까. 저희 같은 펀더멘탈 투자자들도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가를 자주 체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안 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적은 자기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주가를 안 보려고 노력하고 한 해 한 해 경험이 더 쌓이면서 느끼는 거는 방법론에 있어서 막 큰 변화는 없으나 역시 문제는 나였구나. 이 모든 시간 동안 문제는 나였구나. 이게 다시 깨달음이 와서 어쩔 때는 출근을 하고 이제 아침에 뭐 볼일 보고 이제 직원들이랑 잠깐 얘기했다가 종이 한 장 들고 옆에 카페 가서 뭐 책 하나 들고 옆에 카페 가서 그냥 뭐 커피 마시고 책 읽고 멍 때리고 있다가 어쩔 때 뭐 예를 들면 11시까지 내가 주가를 안 봤다 그러면은 내가 이겼다. 내가 나를 이겼다. 오늘 11시까지 주가를 안 봤네. 와, 오늘 나 자랑스럽다. 이런 혼자만의 유치한 게임을 할 정도로 자기 컨트롤, 자기 성찰이 어떻게 보면 게임의 더 큰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멋있을 수 있죠. 나는 뭐 안 봐 신경 안 써. 근데 사실은 그게 현실은 아니잖아요. 안 보려고 노력하고 보는 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다른 생산적인 일에 전념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저희가 사실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돈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환상을 좀 깨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출연의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실전 투자자분들께서 소위 말하는 누가 봤을 땐 되게 크게 보이는 기관 투자자분들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런 인간적 그 오류들을 다 범하고 있는데 좀 잘하는 분들은 자기 오류를 좀 줄이거나 컨트롤하는 것뿐인 거지 오류에서 해방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뭐 이런 월스트리트나 이제 투자와 관련된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스크린이 막 엄청 많고 막 번쩍번쩍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다 차단하면서 그냥 진짜 명상하듯이 돛닦듯이 오히려
인포메이션을 좀 줄이고 하는 게 더 맞는 거고 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예, 좀 동의합니다. 들어요. 예, 저도 이 코너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실전적인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대표님의 관점이나 기준 이런 것들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고 사고 체계도 알게 됐는데 그 관점에서 보셨을 때 한국 시장에 기회가 많다? 달리 얘기하면 다른 가치 투자분들이 최근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국에 이 지금 가치 투자하기에 좋은 때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생각 어떠세요? 동의하는데 좀 전제를 달자면 이때다는 모르겠어요. 한 10년, 15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역시 이것도 나는 그냥 잘 모르는 그냥 이렇게 두더지처럼 아니 이렇게 싼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10년 전에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거나 더 싸졌어? 그 사이에 기업 가치는 스물스물 더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 어떻게 보면 지난 5년간 10년간 더 설득이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에드워드 챈슬러가 금융투기의 역사를 다시 쓴다면 우리가 겪었던 지난 5년이 들어가야 되는 한 시점이라고 챕터로 생각해요. 네. 정말로 그 정도로 저희가 겪었던 제 관점에서 지난 5년은 정말 또 역사적인 또 글로벌한 특히 미국이 제일 심했지만 제 기준에서는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 미국을 필두로 한 이 금융 투기의 금융 버블에 진짜 또 하나의 또 역사적 시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말로 대형주 뭐 막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 회사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되게 거북해 하실 분들도 있지만 그냥 굉장히 빈수레가 요란한 투자가 너무 잘 먹혔던 시기였고 가스라이팅이 너무나도 잘 먹혔던 이런 시기에 그냥 묵묵히 그냥 자기 본업을 원래 했던 애들은 그냥 소외됐던 애들이 너무 많아서 난 모르겠는데 싼 거 같아. 나는 이거 들고 갈래. 나의 자산으로서 나의 현재 자산과 내 자산을 보호하거나 증식하는 데는 이런 데다가 이런 기업의 지분으로 나는 자산을 그냥 가져갈래. 그래도 뭐 수익에 대한 기대도 있고 잠도 잘 오고 마음이 되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 기회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한다고 당장 오를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될 테니까 또 희망 고문을 통해서 또 일찍 매도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난 10년 15년이 그랬듯 또 10년 15년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련하게 그냥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답을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저평가라는 기준으로 짠다고 봤을 때 충분한 재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종목들 찾는데 그 일이 어려움이 없는 정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같은 성향의 투자자가 못 보고 있는 것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겠죠. 근데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투자에 어려움을 느낄 때는 뭐 당연히 너무 다들 비싸거나 혹은 싸지만 성장이 좀 거의 기대할 수 없거나 역으로 가고 있거나 근데 지금은 싸면서도 성장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그 과거의 기간 동안 체질을 충분히 많이 바꿔온 뭐 북밸류 같은 뭐 그런 정량적인 걸 떠나서도 근데 그게 너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기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회라는 표현보다는 조금은 다르게 해야 제가 어떤 심리적인 오류를 줄일 수 있겠다는 그런 교훈도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지난 특히 한 1, 2년 전만 해도 이 버블의 절정, 이 버블 심리의 절정에 있을 때는 되게 놀라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마치 가치 투자자들 또는 가치 투자자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펀더멘탈의 근거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자기 자신을 막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고 방어적인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핍박받는 존재가 돼버려서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는 좀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보면 2020년, 21년 통해서 조금은 노멀라이즈 아직 먼 것 같지만 조금은 노멀라이즈 된 것 같아서
어떤 엄청난 버블 주식들이 뭐 인덱스를 보면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들을 보면 버블 주식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펀더멘탈을 보고 있는 투자자는 막 자기가 스스로 막 수치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이제 좀 구닥다리 취급을 네. 받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거 기회네 이러는 네. 생각이 좀 들긴 예. 해요. 그래서 예. 지금도 여전히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예. 네. 저는 그 한 복판에 있었을 때 사실 이제 버블이 꺼진다는 건 대표적으로는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야 뭐 버블이 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체적으로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플랫폼 사업에 이렇게 좋은 경영진이 하고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빵이 무슨 이유로 떨어질 것 같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 패러다임에 너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좀 이렇게 허약한 애들이 제가 좀 피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조정을 받는 걸 보면서 역시 좀 버블이 껴있기는 껴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사후적으로 하게 됐고 정말 그 정도의 강도로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시기로 기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그냥 최근의 사건으로 기록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은 좀 교과서에 써져야 될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나. 그 정도의 강도였다는 걸 제가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저희 코너의 공통 질문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가지씩인데 혹시 좀 더 많으시면 뭐 몇 개 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코너 나오는 거에 이제 떨려서 이제 좀 예습을 하다 보니까 이 공통 질문을 좀 하셔서 저 좀 준비.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코너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우선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투자를 일찍 시작하라. 그래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여생의 긴 부분을 여생의 남은 시간을 최대한 오랫동안 복리의 마법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자의 성장 단계를 압축적으로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하든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던 1억을 가지고 하던 그거를 정말로 내가 한 50억짜리 펀드를 운영한다라는 진지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쫄림도 느껴보시고 탐욕과 공포 다 느껴보시고 내 성향과 자기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깨달음도 있고 조금 잘했을 때 자만도 느껴봤다가 조만간 또 거기서 오는 그것도 후회도 느껴보시고 그걸 다 겪은 다음에 기회는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이걸 업으로 하는 투자자는 남들이 그냥 베타의 기회가 없더라도 알파의 기회들을 찾지만 큰 베타의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조금 이제는 좀 내가 이걸 바탕으로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어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 아니면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의외로 굉장히 수학적으로 엄청 복리라는 게 수학적으로 한 해 보면은 정말로 별 볼 일 없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복리를 누적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숫자가 나중에 될 거기 때문에 빨리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책으로만 하시지도 말고 트레이딩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두 개를 계속 겸비해서 많이 경험하시고 그걸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야 직접 투자를 하시던 좋은 투자자를 발견해서 현명한 간접 투자자가 되시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고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행착오 기간이 있었거든요. 뭐 저라고 뭐 처음부터 뭐 잘하고 했겠습니까? 정말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단계인데 이 단계를 어떻게 겪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얘기했잖아요. 겪어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복귀도 해보고 교훈도 얻고 그렇게 하는 분과 아닌 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단계 누구나 거치지만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시행착오를 얻고 완전히 종결지어 보이신 분이 있고 그래도 앞으로 더 나아가는 끈기를 발휘하시는 두 부류로 다시 나뉘는데 결국에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제가 뭐 게스트로 모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시행착오를 안 겪은 분들이 아니고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똑같이 겪었는데 그걸 통해서 계속 하셨고 몇 에피소드 전에 어떤 대표님께서
공부해라.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었다. 다 주린이었다. 근데 계속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경험과 지식도 네. 복리로 또 쌓이신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다들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심지어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마저도 그 깨닫는 것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직접 투자의 그 섭리, 생리를 아셔야 훌륭한 간접 투자자가 또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빨리- 성향을 알아야지 네. 성향에 맞는 매니저를 또 고를 수가 있을 네, 테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도박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네, 네.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예. 너무 큰 금액은 또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될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금액. 저는 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3년 동안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금액. 무조건 3년 동안 그게 50만 원이어도 좋고 100만 원이어도 좋고 더 큰 금액이어도 좋은데 3년 동안 안 건드려도 되는 금액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너무 많지만 네. 뭐 그냥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네. 될 하지 말아야 네. 될 일에 네. 대한 말씀이 훨씬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남들이 또는 세상이 좋다고 조언하고 추천하는 거 또는 남들이 세상이 싫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 뭐 조언하고 추천하는 거를 본인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프로에 나와서 양복 좀 입고 나와가지고 권위 있게 뭐 이런 전문 용어 써가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를 비롯해서 누가 뭐 어느 누가 어떤 뭐 사회적 권위로 누르거나 뭐 커리어적 화려함으로 누르거나 언변으로 누르거나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걸로 누를 수 있고 우리도 이 소위 말하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헤일로 에펙트. 아, 저 사람은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라는 우리가 그런 편향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깨달아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렇겠지? 라는 것마저도 의심하고 그냥 뭐 참고는 하는데 내가 한번 검증해 볼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생각이 좋네요. 들어요. 그런 네. 자세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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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시하기보다는 내가 한번 해보고 나의 결론으로 저 얘기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 예. 근데 요즘 이 주식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커리어나 양복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걸 얘기하셨지만 이 판에서 헤일로 이펙트는 얼마를 벌었다. 보통 썸네일을 보면 뭐 얼마로 뭐 번 분 뭐 100억을 벌었다. 내지는 뭐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런 거도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실제로 벌었다고 해도 그 장세에 맞는 가장 리스키한 행위를 해서 벌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속 가능한 전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네. 그걸 따라 한다면 네. 어쨌건 네. 저도 조금 이 현상에 대해서 부연을 하면 그럼 댓글에 항상 이제 계좌 깔아, 계좌 인증해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적이 나와서 스트레스인 저에게도 뭐 네 말을 믿으려면 계좌를 봐야 돼. 계좌를 깔아. 계좌도 없는데 사실 펀드 수익률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불필요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독립적인 사고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짜로 그걸 벌었으면 믿겠다. 또 독립적인 사고가 아닌 네. 거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경험과 내 관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겠다가 네. 올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혹시 뭐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되게 많은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대화 속에 좀 많이 녹아나긴 예. 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으로 좀 그러면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룰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륜성 대표와 함께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 코너의 진행자로서 이 숨어 있는 찐 가치 투자를 소개를 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좀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도 오늘 그 정통 가치 투자에 대한 본령을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 첫 방송 출연이셔서 많이 떨리셨을 텐데 용기 있게 나와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